자, 이번 시간에는 이 오블리크 슬라이스 이미지를 어떻게 얻느냐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For better diagnosis of illness, we require MR images of various slices taken from various angles. Figures depicts an example of brain image. The images of the axial, coronal, and the sagittal directions are shown. We can also obtain images for the oblique slice, which means that we can obtain an image of slice at any angle to any coordinate plane. Three gradient coils are fixed in place, so how can we get the image of the slice at any angle we want? 여기 보다시피 이 G-axis가 바로 정자기장이 걸리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G-axis 방향으로 이 슬라이스를 한 그러한 양상을 우리가 엑시얼 이미지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정자기장 B0의 수직한 이러한 슬라이스의 이미지를 코로날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GX 플레인을 우리가 세지탈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병의 이 진단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각도로 이러한 각도, 여러 각도로 이 영상을 찍어서 비교함으로써 병의 진단을 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별한 플레인에서 XY 플레인을 우리 엑시얼 이미지를 하라고, GX 플레인, 코로날, YG 플레인을 세지탈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어떠한 각도라도 어떠한 각도, 어떠한 그런 방향으로도 이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경사자기장, 세 개의 경사자기장 코일은 공간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공간에 고정된 경사자기장을 이용해서 이 여러 방향의 그런 영상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Three gradient fields should be perpendicular to each other. The phase encoding and the frequency encoding gradients are on the slice plane, while the slice selection gradient is perpendicular to it. The phase and the frequency encoding gradients are interchangeable in this situation. The directions of these three gradient fields for the slices in the XY, YZ, and the GX planes are depicted in the figure below. If the slice is in the XY plane, the slice selection gradient is in the G-axis, and the phase encoding and frequency encoding gradients are in the XY plane. Three gradient fields are perpendicular to one another as indicated in the figure. These fields are expressed as follows for the images of slices in the XY plane.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세 가지의 특별한 방향으로의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XY 플레인에 있는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 XY 플레인 여기에 이 슬라이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슬라이스 셀렉션 그레디언트는 이런 식으로 지축 방향입니다. B0는 정자기장은 지축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XY 플레인의 사항을 얻기 위해서는 이 슬라이스 셀렉션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이 G축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YZ 이 플레인의 이 슬라이스를 사항을 얻고 싶다면은 YG 플레인의 수직한 방향으로 슬라이스 셀렉션 그레디언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GX 플레인의 사항을 얻고 싶다면은 GX 플레인의 수직한 방향으로 슬라이스 셀렉션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머지 이 페이스 인코딩하고 프릭스 인코딩 그레디언트는 이 슬라이스 셀렉션 그레디언트의 이 수직한 평면에 있겠죠. 그래서 프릭스 인코딩하고 페이스 인코딩 그레디언트는 XY 평면상에 있습니다. 이 둘이는 서로 인터체인지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YG 플레인의 페이스 인코딩 그레디언트와 프릭스 인코딩 그레디언트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 평면에 놓여집니다. Let's look at how we can get the gradient fields and the directions for the oblique slices by combining the gradient fields and the directions for the slice in the XY, YG, and ZX planes. When the coordinate system is rotated clockwise through the x-axis, the original and the new coordinate systems have the following relationship.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수리 물리나 이런 쪽에서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이 x-axis를 축으로 해가지고 축으로 해서 clockwise 시계 방향으로 그 시스템을 로테이트 시켰을 경우에 회전시켰을 경우에 오리지널하고 그리고 뉴 코디네이트 시스템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x 플레인이 축이니까 1이고요. 그래서 각도 세타로 하면은 yg 플레인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The following are the relationships for the rotating at an angle of theta through the y and z axis.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y axis를 우리가 축으로 해서 각 세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에 두 코디네이트 시스템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g axis를 축으로 해서 각도 세타만큼 돌릴 때 올드 시스템하고 뉴 시스템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 방향으로의 이미지를 얻느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로테이팅 시스템을 갖다가 이 식들을 이용하면은 쉽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단면 결정 영상야기장 슬라이스 셀렉션 그레디언트는 이 영상 단면이 XY 면에 있을 때는 이게 수직한 방향이잖아요. 수직한 방향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0, 0, GS가 되고요. 그리고 YG 면에 있을 경우에는 YG 면의 수직한 방향이니까 결과적으로 GS 0, 0. 마찬가지로 영상 다음에 X인 경우에는 슬라이스 셀렉션 그레디언트가 이런 식으로 Y 면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상인식하고 진동수인식 경사자기장의 경우에는 이 XY 면에 이미지가 있을 경우에는 슬라이스 셀렉션 그레디언트는 앞에서 봤더니 이렇고요. 나머지는 그래 XY 평면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페이스 인코딩 그레디언트는 역시 파이가 있고요. X로 했고, 그
그 다음에 프리퀀시 인코딩은 이런 식으로 X축에 했습니다. 이건 Y로 했고요. 자, 이것으로 교환 가능하죠. 그래서 어느 걸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YG하고 GX의 영상 단면에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슬라이스 셀렉션, 페이스 인코딩, 프록시 인코딩, 그래디언트들이 이런 식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예로 한번 봅시다. 이면, 이 노란 색깔로 되는 이 단면으로 영상을 얻고자 한다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면에 있는 그러한 영상을 얻고자 했을 때 이 면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은 이 세 개 수직한 면을 회전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회전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이 노란 색깔 평면을 얻기 위해서는 이 YG면을 G축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45도로 했으니까요. 45도 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45도 회전한 것이 바로 영상 단면이죠. 자, 그래서 앞에 식에서 봤다시피 G축 방향이 결국 여기 1이고요. 그럼 45도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이고요. 되죠? 자, 이래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YG면에 있을 때 슬라이스 셀렉션 그레디언트는 이 X 방향이잖아요. X 방향이 있고. 왜냐면 이 축 방향, 이쪽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GS가 여기에 놓이고, 자, 이것을 회전시키면은 이러한 값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의 경우에는 여기 있을 때는 이쪽 방향에 있죠. G축 방향에 있잖아요. 이거 뭐 상관없습니다. 이 두 개 인터체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 Y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럼 이게 나오고, 그리고 프리퀀시 인코딩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뜻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 단면 결정 경사장의장의 경우에는 이 슬라이스 셀렉션 그레이드 GS 원래 GS인데 GS는 우리가 세팅하려는 값이잖아요. GS하고 G5하고 GF는 원래 세팅하려는 값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단면 경사자기장의 경우에 그림 같은 단면을 얻으려면은 X 방향으로 0.717 GS 그리고 마이너스 Y 방향으로 0.717 GS를 걸어주면은 요 단면이 되는 거죠. 요 단면이 돼요. 자, 그럼 슬라이드 셀렉션이 이제 이것이 X 방향으로 0.77 GS하고 GF는 우리가 전부 다 처음에 세팅하려는 값이에요. 만약 GS를 하려면 이제 슬라이드 셀렉션을 했을 때 이 영상 두께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결정되겠죠. 그래서 그 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G5도 마찬가지로 GF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GS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상 폭을 어떻게 하느냐,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사전에 결정한 값이죠. 그래서 이걸 돌릴 때도 똑같은 걸 쓰면은 이제 영상 폭이 똑같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영상 단면을 얻기 위해서는 단면 결정 경사자기장을 X 방향으로는 0.77 GS 그리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0.717 GS를 걸어주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설명해 놨습니다만은 여기서 GS는 단면의 두께 등을 고려한 원래 세팅한 원한 값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은 여기 보다시피 X 방향으로 0.717 G5 그리고 Y축 방향으로 0.717 G5를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여기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진동수인식 경사자기장은 G축 방향으로 GF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위상인식과 진동수인식 경사자기장은 서로 교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원래 세팅하는 값을 이걸 45도 돌렸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세팅을 해주면은 노란 색깔 평면이 영상 단면으로 되어서 두께는 뭐 예를 들어 GS를 두께 맞게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회색 단면의 영상을 찍고자 했을 경우에는 보다시피 이거는 회색 단면 얻으려고 하면은 이 XG면을 X축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60도 회전한 것이죠. 그래서 요 회색 단면은 우리가 찍고자 하는 영상 단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영상 단면 얻기 위해서는 이 XG면을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60도 회전시키면은 요 단면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축 방향으로 회전시키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이 식이죠. 이 식이고 60도니까. 그렇죠? 자, 단면 결정 경사 자기장은 이거 보다시피 이쪽에 있을 때 이게 잠깐 이 방향인데, 그렇죠? 이 방향인데, 그래서 이거 좀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단면 결정 경사 자기장은 결국 이 YG 면을 축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60도 회전한 것인데, YG 면의 경우에는 결국 여기에다가 GS가 이 방향이잖아요. 이 방향인데, 그러고 이제 나머지 두 개가 이 방향인데요. 왜 G축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여기 GS가 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게 원래 GS인데 이걸 60도를 회전을 시키면은 자, 이거는 뭐 좀 약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XG면을 회전해서 YG 단면 구하기. XG면이고 이걸 회전시켜서 결국 YG 단면 이쪽이잖아요. YG 단면 이쪽이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YG 단면에서 시작해가지고 XY 단면까지 가려면은 일단 이 X축 방향으로 X축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XY 이 방향이 되잖아요. 이래 되죠. 이게 되고 이래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 Y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90도 회전하면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자, Y축을 중심으로 90도 회전하면 결과적으로 XG면에서 이걸 갖다가 90도를 두 번 회전하면은 이 YG 면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번 해줘야 되니까 원래 좌표가 있고요. 첫 번째는 X축을 중심으로
X축을 중심으로 90도 회전시키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Y축을 중심으로, Y축이 오죠. 중심으로 90도 회전시키면은 결국 XG 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YG 면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곱을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경우는 YG 단면에서의 이 세 가지 그레디언트는 슬라이스 셀렉션은 이 방향이고요. 왜냐하면 YG 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가 두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두 번 회전해서 이거든 이 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 슬라이스 셀렉션은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여기 GS잖아요. 여기 GS니까요. GS가 여기서 시작했고, 그 GS니까 GS가 지금 Y 방향이죠. Y 방향이니까 여기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 매트릭스로 꽂아주면은 이 X 방향이죠. 그래서 X 방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됐죠. 예, 예상대로 X축 방향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위상이식 경사자기장은 이 서로 인터체인지를 하기 때문에 어느 거를 이 평면에 있으니까요. 이 평면에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G라고 G축 방향으로 있다 칩시다. 그럴 경우에 X 방향입니까? X 방향. 여기 반대쪽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이게 G파이죠. 원래 방향이죠. 자, 그러면은, G축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G파이가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뭡니까, G축 방향으로, 그렇죠? 여기 이쪽으로 할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 원래 G축 방향인데,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Y축 방향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XG 평면을 X축 방향으로 90도, 다음에 Y축 방향으로 90도 올려가지고 YG 평면을 우리 영상 단면으로 얻을 때 우리 예상한 대로 이와 같이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각도, 어떤 그 평면에라도 이러한 그 논리적 그런 것으로 이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각도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각도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오블리크 슬라이스 이미지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 펄스 시퀀서들에 의해서 어떻게 영상들이 얻어지는가를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핀 에코 펄스 시퀀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펄스 시퀀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물론 스핀 에코 펄스 시퀀서의 변형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변형이 많은데 기본적인 펄스 시퀀서는 스핀 에코 펄스 시퀀서는 90도 펄스, 180도 펄스가 이런 식으로 걸리고 에코 신호가 나오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경사자기장들이 걸리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단면 결정 경사자기장은 요것입니다. 앞에는 우리가 요 부분을 요거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영상 얻을 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양의 기울기를 가진 경사자기장에 의해서 요거죠. 이쪽 부분입니다. 의해서 단면 안의 핵스핀들은 위치에 따른 위상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이 경사자기장에 의해서 단면에 있는 모든 핵스핀들은 같은 위상이 되게 돼 가지고 결국 최대의 종축 좌우도로 스피네코 폴스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흐트러졌다가 다시 모으고 이래가지고 이 스피네코 폴스 시퀀스가 시작될 때는 이 핵스핀들이 모두 동일한 위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한 이 경사자기장이 하나의 셀러 셀렉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상인식하고 진동인식 경사자기장이 이 단면 결정 경사자기장의 두 번째 경사자기장 같은 시기에 여기 걸립니다. 여기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이 걸리고, 그리고 여기 하나가 걸립니다. 플러스가 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진동인식 경사자기장은 두 개의 경사자기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인데요. 첫 번째 경사자기장은 핵스핀을 흐트리고, 이걸 흐트리고, 플러스 흐트리고, 그리고 두 번째 경사자기장은 읽기 경사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스피네코 폴스 신호는 스피네코 신호는 읽기 경사자기장의 중간 지점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은 256 끝으면 256번 바꿔주면서 이 과정을 갖다가 256번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 과정 동안에 이 핵스핀들의 위상이 페이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 지점은 위상이 없죠. 그래서 0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흐트렸다가 모아가지고 여기서 시작을 하니까요.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설명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그림상으로는 90도, 180도로서 걸리고 2분의 t 후에 에코 신호가 나오는 이런 것이죠. 위상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위상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각 스텝상에 처음에 걸리는 진동수인식 경사자기장에 의해서 핵스핀들이 흐트러지죠. 요거죠. 요 플러스니까 위상이 이런 식으로 증가하겠죠. ASP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진동수인식 경사자기장이 없어지면은 핵스핀들의 위상은 변화가 없죠. 그 사이에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쭉 그냥 갑니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180도 폴스가 걸리죠. 180 폴스에 의해서 핵스핀들이 위상이 이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CSD로 이런 식으로 플러스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죠. 그 다음에 이후에 별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후 핵스핀들의 위상에는 변함이 없어. DSE까지. 자, 그 다음에 이 에코 신호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점 E에서 진동수 읽기 경사자기장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걸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읽기 경사자기장의 중간 지점에 핵스핀들이 이것이 동위상이 돼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위상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쭉 증가해가지고 마이너스 되어 있다가 이것 때문에 쭉 증가해가지고 0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되었다가 없어요. 그래서 요 지점이 이제 최고의 신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코 신호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읽기 경사자기장에서 음정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요거하고 요거는 면적이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처음에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이 가장 마이너스로 작은 데서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요 한 단계 올라가 가지고 하면 뭐 동일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256 과정을 거침으로써 256개의 에코 신호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K 공간, K 스페이스를 어떻게 채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KX고 KY입니다. 자, 경사자기장을 걸기 전에는 K가 0이죠. 0이니까 원점에서 시작하죠. 이어서 원점에서 KX, KY가 다 0이니까 이어서 시작하고요. 처음에 걸린 위상의식 경사자기장은 여기 최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가장 적은 것이죠. 그래서 처음 걸리는 위상의식 경사자기장 기울기가 최저잖아요. 그러니까 최저 KY가 최저값이니까 마이너스 KY max입니다. 그렇죠? 자, 반면에 진동수위식 경사자기장 기울기가 0이니까 KX 값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진동위식 경사자기장이 끝나는 지점이 KX는 최대가 되고요. KY는 최저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요것에서 KX는 최대되고 KY는 여기서 요 최저 거니까요. KY max니까 요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BC 과정에서는 경사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위상의 변화가 없어요. 요 사이에는 위상의 변화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B하고 C는 같은 지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같은 지점이고, 자, 다음에 180도 펄스에서 핵스핀들의 위상이 반대 방향이 되죠. 그래서 이 180도 펄스 때문에요. 완전히 이어서 이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잖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KX max가 마이너스 K max가 되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KX max 마이너스 KY max 지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D까지 이동하죠. 그냥 점프를 한다고 보면 돼요. 이 선에서 점프를 한다고 보면 돼요. 점프를 한다고 보면 되고, 자, 그리고 180 펄스 이후 동이상이 되어 신호가 발생한다. 그래서 신호가 발생하는 시점은 두 번째 진동 수위식 경사자기장을 걸어 신호를 측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KX 값이 마이너스 Kmax에서 시작해 가지고 Kmax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F지점에 와서 최저지점이 F지점이죠. 좋았죠? 그래서 신호가 이 지점에서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은 더 이상 걸리지 않았으니까 Y 값은 변화가 없으니까 이것이 E에서 F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동수위식 경사자기장의 중앙에서 발생하는 에코 신호는 중앙이 가장 크고요. 완전히 동이상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중앙이 가장 크고 외곽으로 가면서 줄어드는 신호 형태를 보입니다. 자, 다음에 위상인식 경사자기장 기울기를 변화시키죠. 그래서 처음에는 최저에 했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다도 좀 마이너스 값으로 조금 더 큰 요거죠. 요것을 해가지고 요걸 주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하나 올라가잖아요. 이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 올라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과정이 똑같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KXI 진동수 인식 경사장에 걸리면 이쪽으로 쭉 한 라인을 또 채우죠. 그래서 아까 한 라인 채웠고요. 그 다음에 또 약간보다 변화시켜 가지고 페이스 인코딩 그랜드 변화시켜 가지고 하면은 또 이쪽 줄이 또 채워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56 과정 256과 250 얻으면은 256 과정을 쭉 하면은 이런 선들이 얻어지고 K 공간이 채워집니다. K 공간이 채워지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역풀이에 변환을 함으로써 이미지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KX축에 병행한 에코 신호들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256개로 하나의 픽셀을 256by 256으로 픽셀을 만들 경우에 256개의 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K 공간에서 보이는 하나의 선은 기울기가 다른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의 적응에 대응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선 사이의 간격은 TR이죠. Time of Repetition이고, 그래서 이 K 공간을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 선의 수 256부터 256 곱하기 TR을 시간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채워진 공간을 역풀이 변화를 함으로써 MR 영상이 얻어집니다. 자, 다음에는 이 패스트 스캐닝 테크닉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참 많은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Gradient Record for Sequence가 있고, GRE라고 합니다. 주로 GRE for Sequence가 있고, 그리고 Fast Spin Echo for Sequence가 FSE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에코 플래너 이미징을 갖다 가미한 것, 각각에 가미합니다. 여기도 또 여기도.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다시피 이 스피레코 폴스 시퀀스를 할 경우에 하나의 이 영상면을 얻기 위해서는 256TR, 그래서 256by 256 픽셀로 이 영상이 구성된다고 했을 경우에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을 256번 바꿔주면서 영상을 얻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256TR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TR이 길어지고 이러면은 그리고 위상인식 경사자기장 과정이 많아지면은 영상을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자가 또 MRI 안에서 움직이기 막 이러면은 또 영상의 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영상 획득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 피사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영상의 질이 떨어집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적게 걸리는 여러 종류의 이 폴스 시퀀스가 개발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급속 기술, 급속 영상 기술, 패스트 스캐닝 기술, 대표적인 것이 GRE하고 FSE 그리고 EPI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개괄적으로 한번 보면요, GRE에서는 90도 펄스보다 작은 각, partial flip angle의 펄스를 사용하여 TR을 줄임으로써 영상 획득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자, GRE는 3차원 MRI를 얻는데도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얇은 단면 영상을 얻는 보통의 2D MRI와 달리 3D MRI에서는 라디오파로 두꺼운 단면을 예기시켜 MR 신호를 얻는다. 따라서 획스프린의 수가 많으므로 MR 신호의 강도가 크고 2D 경우보다는
라디오 8호 단면을 연결시키는 과정이 또 쉽고, 또한 영상 단면 사이의 갭도 둘 필요가 없죠. 3차원 영상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GRE가 이 3D MRI 영상을 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FSE는 기본적으로 스핀 에코인데요. 첫 번째 스핀 에코 펄스 연결 후에 연속적으로 180도 펄스를 계속적으로 걸어줘가지고 에코 신호를 관측함으로써 영상 신호 획득 시간을 단축합니다. 그리고 EPI에서는 읽기 경사자기장, 진동수인식 경사자기장이죠. 연속적인 4인파 형태의 펄스를 사용해서 한꺼번에 많은 MR 신호 얻음으로써 영상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속적인 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으로 온오프가 빠른 시간에 바뀔 수 있는 급속 경사자기장을 이용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 EPI 과정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이러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급속 영상 기술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랜드 리코드 폴 시퀀스의 GRE 폴 시퀀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핀 에코 펄스 연결에서는 흐트러진 핵스핀을 모으기 위해서 180도 펄스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GRE 펄스 연결에서는 핵스핀을 흐트러뜨리는 진동수인식 경사자기장과 모으는 진동수인식 경사자기장을 연달아 걸어줌으로써 에코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릭스 인코딩 그레디언트를 흐트러뜨려 가지고, 그리고 다시 리코드, 다시 인페이싱 시켜서 신호를 얻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핵스핀을 흐트러뜨리는 진동수인식 경사자기장에 의해서 영상 단면에 있는 핵스핀들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요거 때문에 그렇죠. 흐트러지고, 이에 따라 횡축 자오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다음에 핵스핀을 모으는 진동수 경사자기장을 연달아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 경사자기장은 핵스핀을 흐트리는 경사자기장과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플러스 방향이고, 따라서 이에 따라서 핵스핀들이 모여서 에코 신호가 관측이 됩니다. 스핀 에코 펄스 연결에서는 90도 펄스를 사용해서 총축 자오도를 완전히 횡축 자오도로 바꾸는 데 반해서 GRE에서는 90도보다도 작은 그러한 각도로 이 종축 자오도를 횡축 자오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축 자오도 일부가 횡축 자오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장점이 이제 이 반복 시간 TR을 갖다가 스핀 에코보다 훨씬 짧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핀 에코 펄스 연결에서는 대표적으로 TR이 한 600ms 정도 되는데, GRE 펄스 연결에서는 15ms로 아주 짧으니까 우리가 아주 빠르게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GRE 펄스 과정이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각도로 눕히는 그런 펄스라고, 90도와 180도 아니고 그냥 알파 각도라고 해서 알파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단면 결정 경사자기장은 방향에 다른 두 경사자기장의 복합으로 이루어졌다. 이거는 뭐 스핀 에코하고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양의 기울을 가진 경사자기장에서 단면이나 핵스핀들은 위치에 따른 다른 위상을 가지게 되고, 두 번째 음의 기울기를 가진 경사자기장에 의해서 단면의 핵스핀들이 위상을 갖게 되어 최대의 종축 자오도로 GRE 펄스 시퀀스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 방향의 경사자기장을 통해서 슬라이스 셀렉션 그래도 그 슬라이스 안에 있는 핵스핀들을 동위상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최대의 종축 자오도를 가지고 이 시퀀스를 시작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죠. 다음에 위상인식 경사자기장
및 진동시 경사자기장이 다면 경사자기장의 두 번째 경사자기장과 같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이거는 좀 뒤에 했습니다만 상관없습니다. 뒤쪽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시작점에 이제 경사자기장이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하죠. 최저를 시작하는데, 요 상에는 이제 같이 그려준다 했는데 같이 안 그려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시간차를 두고 이쪽에 이렇게 경사자기장, 진동수익 경사자기장이 걸립니다. 그 후에 진동수익 경사자기장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양인 두 번째 경사자기장에 걸리며 이거죠. 이에 따라 핵스핀들이 위상이 같이 돼 가지고 에코 신호가 이 중간에서 최대로 발생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 위상이식 경사자기장을 기울기를 좀 더 높여 가지고 다시 또 관측하고, 자, 이런 식으로 256번 단계를 갖다가 바꿔가면서 우리가 신호를 얻게 됩니다. 자, 앞에서 봤다시피 이것도 위상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처음에 걸리는 어머니 기울기를 가진 진도운수 인식 경사자기장에 의해서 핵스핀들이 흐트러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죠. 최저 요거죠. 여기 진동시 경사자기장이 어머니 방향으로 위상차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그림상에 여기서 P로, ASP로 가는 거예요. ASP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진동시 경사자기장이 없어지면은 핵스핀들은 위상차는 변함이 없고요. 요 같이 해놨는데, 같이 연습에 그려놨는데, 요 그림을 좀 명확하게 해서 좀 떨어뜨렸어요. 여기서 떨어뜨려 놨는데,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내용이니까요. 자, 그래서 진동수익 경사자기장이 없어지면 핵스핀들이 위상차는 변함이 없다. BC는 그대로 이어서 변함이 없고요. BSC까지 가고, 그 후에 양의 이 진동수익 경사자기장이 걸리잖아요. 두 번째 경사자기장이 걸리는데, 이 핵스핀들이 위상이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니까 플러스니까 증가해가지고 중간 지점에서 이 동위상이 되죠. 그래서 신호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에코 신호를 여기서 발생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일 밑에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고, 자, 그래서 신호가 하나 얻어집니다. 한 개의 신호가 얻어지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진동식 경사자의 음정 요거하고 요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면적이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자, 그래서 다시 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것을 위상인식 경사자를 좀 달리해서 하면은 또 여기 세고, 그 다음에 또 달리하고 이래가지고 256번을 하면은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GRE에서는 이 K 스페이스를 어떻게 채우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경사자기장을 걸기 전에는 K가 0이니까 요 K 스페이스의 이 0인 지점이 A에서 시작하고요. 처음의 이 위상인식 경사 최저 기울기라고 했죠. 그래서 요 최저 요거죠. 최저 기울기 및 진동식 경사자기장은 위상 변화의 기울기가 모두 음이니까, 이것도 음이잖아요. 음이니까 음이기 때문에 이 B점은 시작해서 B점은 이 KX도 이게 최대 지점 요 지점이잖아요. 위상이 최저죠. 그래서 마이너스 K X 맥스이고, 그 다음 이것도 위상인식도 최저니까 마이너스 K 맥스 KY 맥스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A에서부터 B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죠.
자, 그리고 BC 과정에서는 위상의 변화가 없으므로 이 K 값의 변화가 없고, 그래서 같은 지점입니다. BC는 같은 지점이고. 자, 다음에 이거 왔죠. C까지 왔어요. 다음에 양의 기울기인 두 번째 진동수의 경사 자기장이 걸림으로 KX 값이 증가해가지고 KX max까지 이동하죠. 이때 위상이식 경사자기장은 걸리지 않기 때문에 KY 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까지 가죠. 그렇죠? 그리고 CST까지 갔습니다. 자, 두 번째 진동식 경사자기장의 중앙에서 발생하는 에코 신호는 중앙이 가장 크고 외곽으로 가면서 줄어드는 신호 형태를 보인다. 앞에서 이야기했고요. 자, 그래서 한 줄이 만들어집니다. 한 줄이 만들어지고. 자, 다음에 위상이색 경사장의 기울기를 갖다 변화시키면서 그래서 이걸 또 다음으로 이쪽으로 가면 되죠. 그러면 요 위로 올라갔겠죠. 여기서 시작하자. 여기서 와가지고 다시 여기로 와가지고 또 한 줄을 쫙 채우죠. 같은 과정을 반복하니까요.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변화시키면서 하면은 또 여기서 와서 이렇게 채우고, 그래서 줄을 갖다 이렇게 채우는 게 채워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뭐 256부터 256 과정을 갖다가 반복해가지고 이 K 공간을 완전히 채우고 이 채워진 공간을 이 데이터를 역풀이에 변환하면 영상이 얻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선 사이에 시간은 TR 시간이 걸리고요. TR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 256부터 260 곱하기 TR의 시간이 이 하나의 영상을 구성하는데 걸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GRE에서 영상 획득 시간을 보면요. GRE 폴스 연결에서는 스피넬코 폴스 연결보다 TR이 훨씬 짧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스피넬코는 평균적으로 한 600ms인데 GRE 폴스 연결은 15ms니까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여기 엑스텐션 하나 들어가니까요. 한 단면의 영상을 얻고요. 따라서 총 획득 시간은, 영상 획득 시간은 TR에다가 NY번 256과 256이고 나머지 엑스텐션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여러 개 만들면 이제 3차원 한다면 3차원 슬라이스가 뭐 NC가 꼽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획득 시간을 가집니다. 자, NY는 하나의 MR 영상을 구성하는 데 사용하는 위상 이식 경사 자기장의 수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TR을 30ms 쓰고 T가 15ms 하고 여기 수가 1개의 경우, 여기서는 이제 그 XI 90도 그 알파 이 각도의 레드파 펄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단면을 얻기 위해서 3.84초가 걸립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 열정을 얻기 위해서는 38.4초가 걸린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스피넬코 폴스 연결보다는 훨씬 짧은 시간에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영상도 영상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GRE 폴스 연결에서는 90도보다도 작은 부분각 partial flip angle 폴스를 이용하고요. 이렇게 작은 각의 펄스를 이용할 경우 이 종축 자오도의 일부만 횡축 자오도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피넬코는 완전히 90도 펄스를 해서 완전히 이제 이걸 높이잖아요. 높이는데 GRE에서는 어떤 각도 이 정도 높이기 때문에 요것의 정사양이 요거죠. 요까지만 하니까 이 일부만 횡축 작업됩니다. 따라서
T1, E1 시간의 차이에 따른 조직사의 신호가 크지 않다 했어. 그렇잖아요. 따라서 작은 각 펄스에서는 주로 양성자 밀도 강제 현상을 얻는데, 반면에 좀 큰 각에 대해서는 TR이 거의 작지 않을 경우에 T1 강제 현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TR이 아주 작을 경우에 10분에 몇 초, 몇 밀리세컨드 정도 될 경우에는 종축 자와도 녹슬질 시간도 없이 이 잔여 횡축 자와도가 다음 신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는 T2 강제 현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R이 큰 경우에는 결국 효과가 T1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많이 회복되니까 T1 강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어떤 TR과 T를 조절하면서 우리가 여러 형태의 T1 또는 T2 양성자 밀도 강제 현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Fast Spin Echo, FEC per Sequence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FEC per Sequence에서는 90도, 180도 펄스가 반복되는 시간 간격인 TR 동안에, 죽은 시간이죠. 데드 타임인데, 이 사이에 연속적으로 180도 펄스를 걸어서 에코 신호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TR 동안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TR이잖아요. 반복 시간인데 TR 90도 펄스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있는데, 이 죽은 시간이죠. 일종의 기다렸다가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데드 타임이죠. 자, 이 사이에 이 펄스 시퀀스를 계속 걸어주는 거죠. 그죠? 90도 펄스를 걸어줘가지고 신호를 얻죠. 자, 그리고 에코 신호를 관측하기 전에 180도 펄스를 걸어주기 전에 각기 다른 위상 인식 경사장애를 걸어주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별하려고 하는 거죠. 신호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구별하자, 이거 위상 인식 경사장애를 걷지 않고 똑같이 하면 똑같은 위치에서 나오는 신호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신호, 180도 계속 얻는 이 신호가 각 어디서 나오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위상 인식 경사장을 바꿔주면서 이제 걸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할 경우에 각 에코 신호는 K 공간에서 다른 각각 줄에 위치하게 되죠. 자, 그래서 1TR 동안에 여기서 8번 같은 8번을 갖다가 180도에서 연속에 걸어줌으로써 8개의 줄을 만들 수 있어요. 단번에 8개의 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256개로 하나의 영상이 얻어지면은 결국 8분의 1만큼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8번의 에코 신호를 관측하는 경우에 이걸 갖다 우리가 에코 트레인 랭스트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3에서 32 사이를 사용합니다. 그럼 한 번의 90도, 190도 펄스에 의해서 K 공간에 8개의 줄을 단번에 만드는 거죠. TR 시간 동안에 한 번에 8개 줄을 만드니까, 그래서 256으로 영상이 얻어진다 치면은 32TR 8분의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영상을 완성할 수 있다. 이는 스피너과 펄스 연결해서 소요되는 시간의 8분의 1에 하나의 MR 영상을 구성하는 것 같다. 그렇죠? 이와 같이 FEC 펄스 연결을 이용하면서 빠른 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1TR 동안에 여러 단면도 동시에 여기시면서 다중 단면 영상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해 놨습니다만 스피너과 펄스 연결에서는 90도 펄스 후에 180도 펄스에 의해서 하나의 신호가 관측되는데요. 즉 1TR 동안에 하나의 신호가 관측되며 이는 K 공간에 한 줄을 채우는 것 같다. 한 번 TR 동안 한 개 줄을 채우는 것 같은데, 그래서 NI-번의 위상인식 교사 자기장을 걸어주면서 MR 신호를 측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MR 영상을 얻는데 NI TR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FEC 폴스 연결해서는 이보다시 8개의 180 폴스를 걸어줄 경우에는 이것의 시간 소요의 8분의 1이 소요될 동안에 신호가 영상이 하나 얻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패스트 스핀 에코에서는 효과적인 TE가 정의됩니다. 이펙티브 TE가 정의되는데 스핀 에코 폴스 연결에서 보았다시피 TE의 값에 따라서 어떤 강조 현상인지 결정되는데 이에 대응되는 것이 FCE에서는 Effective T입니다. 자, FCE에서는 90도 펄스 후에 여러 180 펄스를 걸어주는데 TF에서는 위상이식 경사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까지의 시간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상이식 경사 연속을 걸어주는데요. 그래서 가장 교류기가 작게, 마이너스 작게, 좀 크게 해가지고 0이 되는 이 지점. 이 지점이 바로 이제 이 Effective T. 그래서 이 경우 대충 요 지점인데, 요 지점이 가장 크죠. 신호가 가장 크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신호가 적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Effective T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 180도 펄스 사이의 이 시간 간격 20ms로 했는데요. 여기까지 20, 40, 60, 80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위상이식 경사가 0이 되는 지점이 5번째 180도 펄스로 하였으니까 T, Effective T가 100ms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56줄을 갖다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FEC 펄스 연결을 32번 하면 되죠. 한 번에 8개의 에코 신호를 얻었기 때문에요.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100ms의 지점이 항상 위상이 0이 되도록 위상이식 경사 자기장을 걸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5번째 에코 신호 32개가 K 공간을 채우고 그래서 하나의 영상이 얻어집니다. 자, 이처럼 FEC를 이용함으로써 영상 획득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주로 이 퍼스트 트레인 랭스를 3에서 32를 하는데요. 자, 32를 할 거면 최대로 할 경우에는 256개 줄 같으면 256 나누기 32 TR이 걸리잖아요. 하나 영상 하는데 그러니까 스핀 에코보다는 훨씬 FEC 폴스 시퀀스를 이용함으로써 영상 획득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분의 1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스핀 에코 폴스 연결해서 긴 TR과 긴 T의 경우에 앞에서 봤다시피 T2 강조 영상이었죠. 그렇죠? FEC 경우에는 T에 대항하는 것이 T Effective T니까요. 이것이 100ms의 경우에 이게 T2 강조 영상을 얻습니다. 스핀 에코 폴스 연결에서는 긴 TR과 짧은 T가 양성자 강조 영상을 주는데요. 이를 위해서 FEC에서는 대충 짧으니까 한 20ms 정도를 주면은 양성자 강정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양성 밀도 강정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T2 강정상을 위해서 긴 TR이니까 2000ms 정도 256줄을 만들고 그리고 긴 T니까 이게 이제 Effective T 한 100ms로 했을 때 그리고 ETL을 8번 8로 했을 때 MR 획득 시간이 대충 64세컨드가 나오는 약 1분 정도 걸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각도가 눕히는 각도가 10도
30도, 50도 이런 식으로 점점 그러니까 이 많이 높이니까요. 많이 높이니까 각도가 많이 높이니까 이것이 T1 그러니까 이 T1, E1에 의존하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동축 자도를 많이 높이니까 그래서 이 시간 각도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T1 웨이팅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 ETL 에코 트레인 랭스를 4로 했는 거하고 8로 했는 거, 16으로 했는 거, 32으로 했는 거, 그것을 각각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각각의 신호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EPI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코 플래너 이미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모든 폴스 연결에서는 하나의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에 대해서 K 공간에 하나의 선을 얻죠. 앞에서 봤다시피 한번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을 해주고 신호를 얻으면은 K 공간에 하나의 줄을 만들어지고, 그렇죠? 따라서 K 공간을 채워서 하나의 MR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보통 256을 6으로 짜게 하면은 256 by 256 픽셀을 자를 경우에는 이 256번의 위상인식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 MR 신호가 얻어집니다. 자, 반면에 EPI 과정을 쓰면은 한 번의 이 여기 펄스로 K 공간을 전부 채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MR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한 번에 단번에 얻을 수 있는 게죠. 단번에 K 공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EPI 과정은 과정을 갖다가 스피에코나 GRE에 적용하면은 하나의 MR 영상을 얻는데 20ms나 100ms 요 사이 굉장히 빠르게 하나의 영상을 얻을 수 있죠. 앞에서 봤다시피 GRE를 사용하더라도 대충 1분 정도 걸렸잖아요. 1분 걸렸는데 20ms에서 100ms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EPI 과정은 빠른 MR 영상을 필요한 그런 fMRI라든지 또는 관류 측정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EPI 과정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안 되고 하드웨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피네코 폴스 연결에 EPI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 결정 경사자기장을 걸어준 후에 위상인식 및 진동수인식 경사자기장을 90도 펄스와 MR 신호 관측 사이에 걸어줍니다. ASP 저 사이에 페이스 인코딩 그레디언트와 프릭스 인코딩 그레디언트가 걸립니다. 그 후에 빠르게 변하는 위상인식 및 진동수인식 경사자기장에 의해서 MR 신호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을 빠르게 변하는 요 그림상에는 좀 이래 명확하기 위해서 4개만 그려놨습니다만 아주 많이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상인식 경사자기장과 프리퀀시 인코딩 그레디언트를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속적으로 그려줘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사인파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사인파적인 읽기 경사자기장이 걸리는데 이 읽기 경사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에서 이 블립 아주 짧은 시간에 주어진 형태의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이 걸리면서 에코 신호들이 관측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요 지점이죠. 읽기 경사가 0이 되는 요 순간에 이러한 분립 형태의 페이스 인코딩 그래디언트 걸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지점, 요 지점에 걸립니다. 자, 여기서 에코 신호는 읽기 경사자의 중앙에서 페이스가 이게 위상이 0이 되니까 여기서 신호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같이 90도 펄스 이후에 신호가 T2 이하에서 이런 식으로 감소하고 그 다음 180도 펄스에서 다시 동이상이 되어가지고 이 지점에 최대가 되고 쭉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신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읽기 경사장의 중앙 위치에서 신호가 가장 크고 가장자리로 가면서 신호가 줄어든다. 이건 전부 다 똑같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에 최대고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EPI 과정이 어떻게 K 공간을 채워가지고 영상을 어떻게 하는지, 단번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사자기장을 걸기 전에는 K가 0이므로 원점이죠. A에 있고, K 공간에서 KX하고 KX, KY인데요. KX도 0이고, KY도 0이죠.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자,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 위상인식 및 진동수의식 경사장이 90도 펄스 이후에 주어짐에 따라서 K값이 최대가 되는 지점으로 이동한다. ASP로. 자, 봅시다. 여기죠. 요거하고, 요거죠. 자, 그래서 여기, KX고요. 여기 KY를 주잖아요. Y를 주는데. 자, 이게 최대 값이죠. 그래서, 이 최대 값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위상인식하고 진동인식 경사자기장이 90도 펄스 후에 주어져서 K값이 최대가 되는 지점까지 이동합니다. 최대 이 지점이죠. P가 이 지점이죠. 최대 지점. 자, 그 다음에 180도 펄스에 의해서 K값이 반대로 되기 때문에 요 180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부터 반대로 되죠. 완전히 반대가 돼가지고 B에서 C로 이동하죠. 요것도 마이너스로 X가 마이너스 최대되고 Y도 마이너스 최대되니까 요 C점, 요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점프를 하는 게죠. 자, 그럼 요수 시죠. 여기까지 왔어요. C까지 왔어요. 이후 첫 번째 읽기 경사자기장이 주어지고 이에 따라 KX 값이 증가한다. 요거죠. 요 지점이죠. 자, 그래서 KX 값이 용 KX잖아요. KX고 KY인데요. 자, KX 값이 증가합니다. 자, 이때 위상인식 경사장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이건 아직 안 주어졌잖아요. 요게 주어졌잖아요. 0이 되는 지점이 주어지니까 않았으므로 KY 값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쪽으로 쫙 이동합니다. KY는 변함이 없고. 자, 따라서 첫 번째 읽기 경사자기장에 의해서 얻어지는 MRC는 K 공간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선 C1 요것이 채워집니다. 됐죠? 자, 그리고 1의 시점 요거죠. 여기서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이 주어지는 시점이죠. 1의 시점 첫 번째 읽기 경사자기장이 0이 되는 시점이죠. 0이 되는 시점에서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이 주어지므로 KX에는 요 KY잖아요. KY니까 KX는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고
그리고 여기 주어지잖아요. 여기 주어져서 ky는 kx는 변함없고, 여기 주어졌으니 ky는 증가하겠죠. ky가 증가해서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까지 이동하겠죠. 여기까지 이동합니다. 요 1이라고 표시돼 요 위에입니다. 요 위에까지 이동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 주어지는 음의 기울기를 가지는 진동수인식 경사가 자기장, 요 지점이잖아요. 요거죠. 그래서 이 반대 방향으로, 반대방 kx가 마이너스잖아요. 반대방 k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1에서 2 방향으로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줄이 하나 채워지죠. 신호가 얻어지고 줄이 하나 채워집니다. 그래서 신호가 요 신호겠죠. 요 신호, 아까 요 밑에서는 요 신호고요. 자, 그래서 이 신호가 얻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똑같잖아요. 뭐 그 과정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동해가지고 다시 요것에서 이동해가지고 줄이 하나 또 채워지고 그 다음에 또 이거 2에어에서 여기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이 신호에서 마이너스에서 또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신호에서 또 올라가고 KY니까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없습니다만 뒤에 쭉 열려면 되겠죠. 쭉 있는데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K 공간을 채워주죠. 그래서 이 지그재그 형태로 K 공간이 채워지고 이와 같이 한 번의 스피네코 펄스 연결해서 K 공간이 한 번에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256 과정을 하면 되니까 이것은 지금 그림상에는 4개 많이 났습니다만 한 번에 함으로써 단번에 이 K 공간을 다 채워서 하나의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PI 과정을 스피네코에 적용했을 때 요거죠. 요것을 스피네코에 적용했을 때 이 과정에 적용했을 때 아주 빠르게 단번에 하나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GRE의 API를 적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GRE 펄스 연결해서 API를 적용한 펄스 연결의 구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펄스 연결도 스피네코 펄스 연결해서 API 적용한 과정과 같이 한 번의 one excitation, 그러니까 요 알파 요 한원으로 MR 구성을 이게 뭐 뒤에 쭉 있습니다만 MR 구성에 필요한 MR 신호를 단번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이 공간을 채우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스피네코와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설명할 일은 없습니다. 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이 펄스 시퀀스들이 이제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를 쭉 드러났습니다만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외에 빠르게 K 공간을 채우는 여러 방법들이 고안이 되었습니다. EPI 과정에서 진폭이 증가하는 4인파 형태의 위상인식 및 진동수인식 경사자기장을 사용함으로써 달팽이 모양으로 K 공간을 빠르게 채워주는 펄스 연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이걸 갖다가 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4인파 형태가 증가하는 형태로 함으로써 결국 이제 이 점점 증가하고잖아요.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채우는 게죠. 그래서 달팽이 모양으로 채워가지고 단번에 이 K 공간을 채워서 우리 영상을 얻는 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T2위안에 의해서 신호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초기에 얻은 신호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요 초기에 요 부분에 얻는 것이 가장 크죠. 그래서 달팽이 모양의 신호 획도에는 초기에 중간 영역의 신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리하다는 얘기죠. 신호를. 그러니까 밝은 그런 MR 영상을 하는데 아주 영상 대비가 좋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위상 및 진동식 경사자기장의 시계가 직선적인 관계로 되도록 레디얼 식으로 K 공간을 채우는 뭐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펄스 시퀀스 이용해서 이 경우도 이제 중앙에를 한 번에 채우는 것에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이 고안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수학적인 것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 펄 시퀀스를 이해하는데 좋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GI에서 관찰되는 신호의 세개의 표현을 구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 알파 이런 식으로 이제 TR 간격으로 여러 그러니까 이 펄스를 걸어줬을 경우에 이 각각의 어떤 신호가 구해지는지를 한번 보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신호는 여기에서 얻어지고 여기에서 얻어지고 요 뒤에서 얻어지겠죠. 자, 그리고 어떤 각도의 펄스 연결해서 최대의 신호가 관찰되는가, 이 각도를 우리가 에런스트 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단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위치, 1번 위치. 1번 위치는 이제 M0죠. 그래서 이 종축 좌우도가 최대니까 M0고 여기 획자가 없죠. 그래서 MXY 선물은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번 지점. 2번 지점은 이 알파 각도로, 그래서 이런 종축 좌우도가 M0인데 이걸 각도 알파로 눕혔잖아요. 각도 알파로 눕혔으니까 그래서 이걸 또 성분을 구하면 되죠. X성분이 횡축 좌우도고 Y성분이 종축 좌우도잖아요. 자, 그래서 2번 지점에서의 신호는 요 M0, 요 첫 번째 MG1 위치에서의 코사인 알파고, 그리고 XY는 사인 알파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지점까지 가는데 여기서 가는데 TR이니까 TR 동안에 회복되잖아요. 종축자도 회복되잖아요.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이 식이 있잖아요. 이 식을 사용하면은 자, MG3이죠. 이 위치죠. 이 위치니까 T가 3이고 MG로 시간이 T가 TR 동안 기다렸으니까 TR이고, 그리고 요건 요 전에 끼니까 요 2죠. 2고 3의 전에가 2니까 2고, 그리고 T는 TR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요거 있잖아요. 우리가 MG2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 대입식이 줘가지고,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요. 그래서 종축 좌우도가 이래 나오고, 횡축 좌우도는 TR이 T2보다 크니까 이거 다 소멸대가 없죠. 그래서 횡축 좌우도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지점은 알파가 이런 식으로 또 높이잖아요. 높이는데 어느 걸 높이냐? 요걸 높이잖아요. 요걸 높이기 때문에 결국 MG 4지점에서는 3을 높이냐? 코사인 알파고, 또 3을 사인 알파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은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한정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테크닉을 사용하면은 이런 과정을 계속함으로써 MR 신호를 구하는 것보다는
1지점 이전에 여러 번의 펄스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요. 그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3에 있는 mg나 1에 있는 mg, 그것이 그리면서 또 그래서 1하고 3, 이 지점이 mg가 평형 상태에서는 같다,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mg3하고 mg1이 동일하니까 mg3은 이런 식으로 표시되었잖아요. 표시되었고, 그렇죠? 자, mg1은 mg로니까요. mg로니까. 그래서 mg1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가 이 90도, 알파로 90도 했을 때 90도로 했을 경우에는 요가 앞서 얻으니까 우리가 회복되는 90도로 눕혀가지고 TR 동안 회복하면 이런 식이잖아요. T1 relaxation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각도를 알파 90도 대입시켜주면은 요거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이 식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MXY2는 요 지점은 이 점은 이 알파의 펄스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성분이 사인 알파죠. 사인 알파니까 결과적으로 요 뒤쪽에 첫 번째 신호죠. 첫 번째 신호는 요 mg1이 요 있으니까요. 대입시켜 주면은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지점에서 관찰되는 신호, 첫 번째 신호입니다. 자, 실제적인 GRE 펄스 연결에서는 펄스의 T 후에 신호가 관찰되기 때문에 T2 이안에 의해서 이 신호가 감소돼 가지고 이 T2 이안을 갖다가 꼽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대화 되는 신호가 최대되는 그러한 각도를 구하라 했죠. 그래서 이 신호 최대되는 이 펄스 이 각도를 구하라 했으니까요. 이 신호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해가 0으로 두면 되겠죠. 자, 그것이 에러스트 각인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구했습니다. 따라서 GRE 펄스 연결에서는 이 각도의 펄스를 사용한 최대의 신호를 얻을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 우리가 한 예제를 이용한 그러한 예제인데요. 저 예제 결과를 이용한 건데요. T1이 1000ms 한다고 TR이 100ms 한다일 때 에런스트 각을 구하라 했죠. 그래서 각은 아까 이런 형태로 구해졌으니까 잡으려면 25도라는 것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25도로 높였을 경우에 최대의 그 GR이 신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런스트 각을 이용했을 때 얻는 신호의 세기와 90도 펄스를 이용했을 때 그 알파 90도를 이용했을 때 알파가 25도 하고 알파 90도를 이용했을 때 신호의 세기 B를 구하라 했어요. 자, 90도 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 T1 relaxation이잖아요. T1 이완이기 때문에 이 식이죠. 이 식이니까 TR을 갖다가 넣어주면은 T1도 있으니까 T1도 있고 TR도 있으니까 0.095 M0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알파 각도에 대한 시간 요거였잖아요. 신호 세기가 요거니까요. 그래서 에러스트 각 25도를 여기 이어주면 되죠. 알파를 25도 이어줘가지고 나머지는 TR, T1 R이기 때문에 이어주면 0.2 M0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런스트 각하고 90도 펄스 각이 약 2배 차이 난다는 것을, 그래서 에런스트 각이 훨씬 신호가 90도 펄스 이용한 것보다도 신호가 2배 이상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스피나코 펄스 연결 T가 30ms 한다고 T2가 50ms 한데에서 얻는 신호의 세기와
LS 각을 이용한 GRE 펄스 연결해서 여는 신호의 비율을 계산하라 했죠. 자, 스피네코 펄스 연결해서 얻는 신호는 이완돼 가지고 종축 좌우도가 이런 식으로 이완돼서 이것이 이제 눕혀 가지고 스피네코 에코 이용해 가지고 T2 고한 이런 형태였잖아요. 자, 그래서 고한 0.052 M0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앞에 구해놨잖아요. 0.2 구해놨으니까 하면은 4배나 차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0도하고 스피네코하고도 또 비교하면 90도가 1.83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스피네코 펄스 연결에서는 발생하는 신호가 작은 이유는 90도 펄스와 LS 각 펄스의 경우 펄스 직후에 MR 신호가 관찰되는데 반해 가지고 스피네코 펄스 연결에서는 T 후에 신호가 관찰되기 때문에 T2 이한 때문에 신호가 시기가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실제로 GRE 펄스 연결에서도 LS 각 펄스 후에 T 시간이 관측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그 신호의 세기가 훨씬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피네코 펄스 연결해서 TR이 3.1에 한다고요. 그리고 256개를 잘랐고 엑스테이션이 1개의 엑스테이션을 줬다. 그래서 RF 펄스죠. 영상 획득 시간을 구하라 하고 FSC 펄스 연결서의 위의 조건에서 영상 획득 시간을 구하라. 그리고 ETL은 180도 펄스를 8번 건다. 그래서 TR 동안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스피네코에서는 TR에다가 NY를 곱하고 엑스테이션 한 번이잖아요. 1인데 1이고 NY가 256이고요. TR이 3.1을 한다니까 12.8분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FSE에서는 이거의 8분의 1 걸리죠. 그래서 이거 8분의 1, 그래서 TR 동안에 8번의 180도 펄스를 걸어가지고 신호를 관찰하기 때문에 8분의 1, 스피네코보다도 8분의 1의 시간이 걸리니까 결국 1.6분 만에 하나의 영상이 구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D 3차원 GRE 펄스 연결해서 영상 획득 시간을 구하라 했죠. TR이 30ms 한다고요. 그리고 256개로 잘랐고 엑스텐션 알파 펄스는 한 번 걸었고요. 그리고 G축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단면 60개 단면을 한 번에 찍었다. 이죠. 자, 그럴 경우에 이 TR에다가 이 자르는 개수 256개 있고요. 한 번 하고 그리고 NG가 60이기 때문에 7.68분이 걸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스피네코 뭐 이래서 쓸 경우에 스피네코하고 비교해 가지고는 이게 60장을 한 목에 찍는데 7.68분 밖에 안 걸리는데 이 하나 영상 찍는데 12.8분 걸리기 때문에 이 GI 펄스 연결을 이용함으로써 훨씬 빠른 영상 획득이 가능하다. 그래서 GI 펄스 연결이 이 3차원 이 영상을 얻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핵스핀이 속해 있는 물질에 따라 가지고 세차 운동 진동수가 조금씩 다르다 했어요. 이에 따라 발생하는 MR 영상에서 아티팩터가 이 케미컬 시프트 인공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약간 다른 것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한 영상을 우리가 인공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물에 있는 핵스핀의 세차 운동 진동수가 지방에 있는 페이스에 있는 핵스핀의 정수가 조금 큽니다. 그 차이가 약 3.5 ppm 정도 돼요. 그래서 물에 있는 것이 세차원 진동수가 이보다 좀 빠르다고 보면 되죠. 지방에서보다 3.5 ppm 빠르다. 자, 1.5 테슬라의 자기장 속에 물과 지방에 있는 핵스핀의 세차 운동 진동수 차이를 구하라 했죠.
차이는 뭐 딴 거 없잖아요. 오메가 gamma b이기 때문에 오메가가 gamma b 정자기장 b0고요. 오메가는 또 2파이 f니까 2파이 f니까 여기서 진동수로 구할 수 있겠죠. 진동수가 이런 식이 되니까 64MHz다. 그런데 이게 3.5 ppm 차이 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F0가 64MHz인데 3.5 ppm 차이 나니까 3.5 곱하기 15 6선을 하면은 그 진동수 차이가 220Hz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있는 헥스핀의 최선 진동수하고 지방에 있는 헥스핀의 진동수의 차이가 220Hz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샘플링 시간인 TS가 8ms 될 때 MR 신호에 포함되는 진동수의 폭은 얼마인가? 256을 사용해라. 그렇죠? 자, 이 샘플링 시간은 이 하나 샘플링 하는데 델타 TS고요. 그리고 NX 자르기를 256 자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256 곱한 것인데 앞서 우리 봤다시피 델타 TS는 밴드위스 역수잖아요. 그래서 밴드위스 역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밴드위스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진동수 폭. 그래서 8ms 샘플링 했을 때 MR 시간에 포함되는 진동수 폭이 32kHz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MR에 포함되는 진동수 범위가 32kHz라는 의미고요. 자, 케미컬 시프트에 의한 두 물질 속의 헥스핀의 세차원 진동수 차이가 몇 픽셀에 해당되느냐, 몇 픽셀에 해당되는가. 자, 이 밴드위스가 32kHz니까 그리고 256개를 잘랐기 때문에 250 픽셀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한 픽셀에 해당되는 진동수 폭은 여기다가 밴드위스에다가 자른 것만큼 나눠주면 되니까 120Hz가 되죠. 자, 그래서 케미컬 시프트로 발생하는 세차운동 진동 차이는 220Hz였잖아. 여기 220Hz였는데 근데 한 픽셀이 델타 F가 125Hz이기 때문에 한 픽셀이 차이가. 자, 그래서 220에다가 125를 나눠주면 대충 2픽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픽셀의 크기가 2mm일 때 케미컬 시프트 효과 때문에 발생한 지방에 있는 헥스핀의 MR3 위치 변동은 뭐냐? 그래서 한 픽셀의 크기가 2mm이기 때문에 케미컬 시프트에 의한 지방의 신호는 여기 한 픽셀이 2mm니까요. 그래서 2픽셀이니까 대충 4mm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D GRE는 앞에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스캔 타임이 NG만큼 보여주는 것이죠. 자, 펄스 시퀀서는 이 알파 각도의 펄스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위상이식 경사자기장 위치에서 이 3D니까요. 그래서 한 단면에 대한 거 되고 두 단면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걸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지축 방향으로 여러 단면을 갖다가 선택을 쭉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과정을 갖다가 밑에 과정은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반복함으로써 영상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RE 펄스 시퀀스가 굉장히 빠르게 영상을 얻기 때문에 이 GRE 펄스가 3D 영상을 얻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블리크 영상을 얻는 예제로서 아까 했었는데 좀 잘못돼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xg면을 x축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60도 회전한 영상 단면, 거의 회색, 그죠? 회색 단면의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경사자기장을 그려줘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회색 단면은 xg면, 즉 노란색이죠. 노란색 이 단면을 x축을 중심으로 60도 클락와이즈로 회전한 것이죠. 그래서 x축으로 60도 회전한 겁니다. 그래서 단면 결정 경사자기장은 이 x면에서의 이 단면 결정 경사자기장 이죠. 면의 수지가 이것이 GS죠. GS니까 Y축 방향이잖아요. 자, 그래서 GS가 Y축에 놓이죠. 자, 그렇게 계산하면 이러한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의 경우에는 XG 평면이니까 예를 들어 이쪽이 되겠죠. G파이가 되는데 이걸 60도 회전식이니까 X축 방향이니까요. G파이 하면은 얘는 나오고, 그리고 진동수위식 경사자기장 GF는 지금 G축 방향이죠. XG 면에서는. 그래서 G축 방향이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따라서 이 단면 결정 경사자기장의 경우에는 이 회색 이 단면 영상 얻으려고 하면은 Y축 방향으로 0.5 GS, 그래서 마이너스 C축 방향으로 0.87 GS를 걸면은 이 단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S 값은 이 영상 폭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한 세팅된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S는 단면의 두께 등을 고려한 세팅된 값입니다. 그리고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은 X축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진동수인식 경사자기장은 Y축으로 0.87 GF, 그리고 G축 방향으로 0.5 GF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G파이하고 GF는 세팅된 값이죠. 그래서 어떻게 위상을 변화시키든지 어떤 식으로 일른다든지 이런 것이 정해진 그러한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위상인식 경사자기장하고 진동수인식 경사자기장은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